내가 100회를 넘겨 살아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말할 줄 알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다릅니다. 기쁨도 크게 말하고 분노도 크게 드러내고 억울함도 세상이 알아주길 바랬지요. 내 생각을 또렷이 밝히고 내 사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것이 당당함이라 믿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도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제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아니 노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은 이상하게도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인상이 되고 내가 잠시 기대어 털어놓은 비밀이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떠돌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절절히 알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고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는 척은 해도 결국 자기 삶의 재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위로의 얼굴을 하고 돌아서서 비교하고 어떤 이는 걱정의 말로 시작해 은근한 우월감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오래전 강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를 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처음에는 눈에 띄었지만 끝내 신뢰를 얻는 쪽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늘 자신의 공로를 길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꼭 필요한 순간 짧고 정확한 말을 하는 이의 의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 통하는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실은 너무 많이 보인 삶은 쉽게 소비됩니다. 반면 적당한 여백을 지닌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젊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예전에는 동네 우물가에 머물던 말이 이제는 전화기 하나를 타고 순식간에 멀리 번집니다. 누군가의 사정은 어느새 단체 대화방의 화제가 되고 가족의 아픔은 확인되지 않은 해석까지 덧붙여져 널리 퍼집니다. 한번 흘러나간 이야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중년과 노년에게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남은 삶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늙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늦게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 상처를 곧장 밖으로 쏟아내지 않는 법, 내 마음의 방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어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어떤 절제는 답답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더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운해서 하소연하고 싶고,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판정을 받고 싶고, 힘들어서 내 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어지지요. 나도 그런 밤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순간 나를 가장 많이 구해준 것은 누군가의 즉흥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하루만 더 가슴에 두고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말이 달라지고, 사흘을 넘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일주일을 넘기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참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 집이나 많은 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입이 지켜준 조용한 존엄에서 오기도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기에 남은 관계가 있고, 다 드러내지 않았기에 지켜진 체면이 있으며, 감정을 흩뿌리지 않았기에 보존된 내면의 고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고요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알게 된,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몇 가지 침묵의 원칙 말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부모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은 자녀의 아픔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장과도 같아서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단순한 걱정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삶의 가장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잘못된 방식으로 통과하려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자녀의 상처는 부모의 입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동료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그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로했고 겉으로는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아들이 크게 망했다더라, 무리한 투자였대 같은 말들이 붙었지요. 몇 년 후 그 아들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자식의 미래를 얼마나 오래 따라다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정은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순수한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위해 나서고 설명하고
대신 싸워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상처를 가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은 쉽지만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제자 중 한 명을 떠올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잊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묻더라도 그저 요즘 쉬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지요. 몇 년 후 그 제자는 다시 돌아와 새로운 길을 걸었고 결국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훗날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세상이 제 실패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호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작은 이야기 하나도 순식간에 널리 퍼집니다. 예전에는 동네 몇 사람만 알던 일이 이제는 학교, 직장,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 확산됩니다. 부모가 가볍게 털어놓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게시글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실패, 이혼, 실직,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 어떤 것도 가볍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물론 가까운 가족과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노출된 상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은 잘 되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잔인한 칼입니다.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흐릅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본 것은 늦게 피는 꽃이 오히려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닌 경우를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은 판단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그들의 곁에 서십시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믿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상처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를 당신의 가슴 안에 조용히 품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품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자존심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을 보며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늘어나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60대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노후 자금 부족을 가장 큰 불안으로 꼽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평균 생활비가 예상보다 30%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었지요.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혹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는 상태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조언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말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나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은퇴 후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그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년 뒤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을 잃은 겁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입니다.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당신의 인생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듯이 이제는 그들도 당신을 도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에게도 부담을 주기 어렵다면 사회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연금,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사회의 결과입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외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품격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더 단순하고 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먼 여행 대신 가까운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새 물건 대신 오래된 것을 소중히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부유함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노년에 와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견뎌낸 날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다루십시오.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요청하되 불필요한 곳에는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숨을 차게 만들고 밤새 편히 자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 역시 100회를 넘기며 수없이 겪어온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이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몸의 불편함을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혈압이 좀 올라서 잠이 잘 안 와서 같은 말들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당신을 항상 아픈 사람, 늘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다른 면모들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도, 경험도, 따뜻함도 그 뒤로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과정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함께 연구하던 한 동료를 떠올립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학자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보다 그의 건강 이야기가 더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드립니다. 아픔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증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좁은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대신 보여주어야 할 것은 노력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산책을 시작하는 모습, 식단을 관리하려 애쓰는 모습,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모습,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분이다 라는 존중을 얻게 됩니다.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유혹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인정받았던 시절, 그 빛나던 순간들을 다시 꺼내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당신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의 영광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과거의 업적을 길게 설명하는 교수보다 현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교수에게 학생들이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꺼내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예전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같은 경험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는 나를 지탱하는 뿌리이지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꺼내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빛났던 순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노년의 매력은 과거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배우려 하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100회를 넘기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했는가입니다. 건강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보다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사람보다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더 깊이 기억됩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몸의 아픔은 삶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은 당신의 역사일 뿐 당신의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이 아니라 절제된 표현과 조용한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면 결국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남는 것은 관계였고 그 관계를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절제된 말과 지켜낸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가족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한번 밖으로 흘러나간 말 때문에 평생의 균열이 생긴 경우를 말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다툼, 며느리와의 미묘한 거리, 사위에 대한 서운함, 손자, 손녀를 키우는 방식의 차이, 이것은 어느 집이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나 역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밖으로 나간 가족 이야기는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가족 이야기에 쉽게 끼어듭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퍼져 나갑니다. 나는 이런 과정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갈등처럼 부풀려지고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 들어가 관계를 더 깊이 망가뜨리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말이 평생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며느리에 대한 작은 불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 단계를 거쳐 결국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고 그 후로 가족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된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은 날카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이 눈에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의 실수가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나를 저렇게 말하겠지.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험담은 잠깐의 유대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관계를 얕게 만듭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아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삼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뭅니다.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신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많은 돈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들은 흐릿해집니다. 대신 남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참 품이 있는 분이셨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분이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업적보다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말을 아꼈는지, 얼마나 남을 배려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나는 이 말을 평생 곱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침묵에 있다는 것을.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지키십시오.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십시오. 책을 읽고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나는 이제 긴 삶의 끝에서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부디 그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